잘 된 애들도 있고 아직 지금 발표가 잘 안 나서 기다리고 있긴 한데 너희들 내 생각보다 금방 다가와. 네. 그래서 공부는 항상 이제 굵고 짧게 해야 돼. 늘어지게 하면 안 돼. 특히 우리 남학생들은 재수라면 이제 그 영장이 나오잖아. 그치? 신검 받아야 돼. 그럼 영장 나오면은 이게 마음이 쫄려. 왜냐면 재수를 하게 되면 이제 삼수는 절대 하면 안 되거든. 군대 끌려가니까. 그래서 이게 좀 심리적으로 좀 압박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재수할 생각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공부를 그냥 짧게 끝낸다는 생각으로. 그치? 그렇게 해야 되겠고. 오늘 진도 좀 나갑시다. 규律법을 좀 고쳐야지. 그 유형 19번인데 그거 관련해서 우리 좀 개념 좀 살짝 하면은 우리 그 책으로는 48페이지야. 여러 가지 증명법이라는. 우리 교재 48페이지 볼까? 48페이지. 거기. 너도 책 아직도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있어. 책 사와야 돼. 그 센. 48페이지 보면은 증명법이 나오지. 여기 증명하는 거는 뭐 개관 살짝 작다면 이거는 그냥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 모르겠는데 뭐 많이 하는 방법이지. 이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지금 하는 이제 비율법이라는 게 있어. 비율법이 있고 근데 비난법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적 비난법. 우리가 이제 고등과정에서 배워야 될 증명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거 비율법을 오늘 할 거야. 이거 비율법을 할 건데 비율법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야. 내가 어떤 걸 증명할 때 이렇게 증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가장 대표적인 애가 이거는 뭐 표현을 잡자면 가정을 한다는 거야. 가정이라는 건 뭔지 알지? 가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거야. 루트 2. 가장 대표적이네.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문제. 가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실수. 그러니까 실수를 딱 보면은 실제 존재하는 수를 실수라고 하는데 실수가 만약에 이만큼 있어. 그치? 이만큼 있으면 딱 이 부분이 만약에 유리수라면 이 부분은 바로 무리수가 돼. 그치? 유리수와 무리수는 물과 기름이야. 섞일 수가 없어. 유리수이면서 동시에 무리수일 수는 없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만약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루트 2가 무리수임을 밝혀야 돼. 그럼 이거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가정을 한다는 거야. 가정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루트 2가 유리수라면 이렇게 시작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목표가 뭐냐면 루트 2가 이쪽 동네임을 밝힐 거야. 이쪽 동네임을 밝힐 건데 내가 만약에 이쪽 동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치? 이쪽 동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모순이 나옴을 밝히면 돼. 그러니까 이쪽 동네에 있을 때 모순이 나와? 그럼 당연히 이쪽 동네일 수밖에 없는 거지. 가정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봐봐. 루트 2가 유리수야. 그럼 우리 유리수의 정의가 뭐였어? 유리수의 정의는 쉽게 얘기하면 분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면 그게 유리수야.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바로 유리수야. 그러면은 루트 1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m분의 n. 여기서 이 m과 n은 서로 그러니까 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유리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양변을 제곱해볼게. 양변을 제곱하면은 2는 m제곱 더하기 n제곱이니까 2m제곱은 n제곱 이렇게 되겠지? 양변을 제곱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은 봐봐 n의 제곱이지. n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뭔지 모르지만은 짝수잖아. 저기 2라는 인수가 들어가 있어. 2라는 인수가 들어가 있지. 그러면 n제곱은 짝수란 얘기지. 맞아? 짝수잖아. 얘들아 이거 잘 봐봐. 이거 증명하는 이건 주관식이야. 주관식 문제가 이게 나와. 너희들 손으로 써낼 수 있어야 돼 이거를. 비율법을. 그럼 봅시다 이거. n제곱이 지금 2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 그럼 여기서 n은 짝수란 얘기지. 그렇잖아. 봐봐. 두 번 제곱이라고 하는 건 두 번 곱한 거야. 두 번 곱했을 때 짝수가 되려면 n은 짝수가 돼야 돼. 맞아? 그치? 홀수끼리 두 번 곱하면 당연히 홀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n은 짝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n은 짝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k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n이 짝수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다시 넣어볼게. n이 2k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집어넣어보면 뭐가 되냐면 2m 제곱은 얘를 집어넣었어. 그럼 뭐가 돼? 4k의 제곱이 되지? 그치? 다시 한번 이를 약분시킬게. 그럼 뭐가 되겠어? m제곱은 2k 제곱이지? 맞니? 그럼 똑같은 해석을 하는 거야. 똑같은 해석을 해볼게. 그럼 이 m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2라는 인수 갖고 있지 짝수라는 얘기잖아. 그치? m은 짝수야. 그래서 여기서 또 아시는 건 뭐냐면 이 m이라고 하는 건 짝수니까 2p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얘를 집어넣어 볼게. 따라서 뭐가 생각하냐면 루트 2가 지금 m분의 n이니까 2p분의 지금 뭐냐면 2k란 얘기야. 그러면 얘는 지금 이 두 개가 서로 소니? 서로소의 개념이 뭐야? 서로소의 개념이 쉽게 얘기하면 약분이 안 되면 되잖아. 아 그렇잖아. 공통인 약수가 1하고 그제 1밖에 없어야 돼. 그러려면은 약분이 안 되면 돼. 그럼 여기서는 따라서 m과 n이 서로소라는 조건에 모순되지? 2로 이렇게 약분이 된다는 얘기는 서로소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지금. 되겠어? 그래서 지금 뭐냐면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모순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라서 루트에는 뭐다? 무리수다. 이거는 너희들 답안에 그냥 현출할 수 있어요. 그냥 서술형 문제야 이게. 서술형 문제. 예를 들어 루트 3이 무리수를 밝히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 그러니까 분수 형태로 서로소의 이 n분의 n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유리수고, 그랬을 때 모순이 발생하죠. 이렇게 모순이 발생하니까 결과적으로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류법이야. 알겠니? 자,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 기류법은 서술형 대비지 주관식 완벽히 대비해야 되고 괄호넣기 아니면 서술형이야. 그거 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그거에 관한 문제 하나 살짝 보면은 우리 몇 번이더라? 19번인가? 유형 19번 볼게. 괄호넣기지. 이거는 괄호넣기 나왔어. 한번 채워봐봐. 그럼 가에 누구 들어가야 돼? 가에 365번이야. 루트 5가 지금 내가 무리수임을 밝힐 거야. 그러면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가에는 누구 들어가야 돼? 유리수 들어가야 되지? 유리수라면 루트 5는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분수 형태로. 그럴 때 나에는 누구 들어가야 돼? 서로소 맞지? 서로소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봐봐. a제곱이 5라는 인수를 갖고 제곱했을 때, 그치? 5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 그럼 a는 뭐가 돼야 돼? 5의 배수지. 5의 배수. 그러니까 다에는 5의 배수 들어가지. 이미 답은 다 찾았어. 할 수 있겠니 이거? 그렇지? 그 다음에 a를 5k라고 두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하면은 여기서 다시 b제곱도 b도 5의 배수라는 거지. 같은 5의 배수야. 그러면 약분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소라는 조건에 모순이 되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바로 기류법이라고. 되겠니? 이거는 이렇게 괄호넣기보다도 그냥 주관식으로 훨씬 많이 나와. 서술형. 그걸 반드시 좀 기억하자는 거야. 되겠어? 그 다음에 절대부도식 갈 건데 앞에 잠깐 보자. 앞에 절대부도식 그 48페이지 한번 봐. 48페이지 다시 한번 봐. 개념 쪽 보면은 절대부도식의 개념 나와 있어. 48페이지 뭐하냐? 48페이지 집중을 해야 돼. 딴짓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너무 정신줄 놓는 것 같아. 얘 저 보면 나중에 후회해. 이제 그러면 공부할 때는 딱 그냥 불꽃 잡게 해야 돼. 하고 눈 뜨면 되잖아. 그때 하고 안 그러면 너희들 늘어져 진짜. 이건 나는 그 수없이 많은 학생들을 봤잖아. 그지? 제일 최악이 뭐냐면 그거야. 자꾸 공부 기간이 늘어나. 재수, 삼수. 아니 남들 대학 가고 놀고 막 해외여행 다니고 할 때 그래 되는데 아침 7시에 도시락 들고서 재수원 가면은
얼마나 우울하겠어. 생각해봐. 그 생각을 해봐. 괜히 지금 좀 더 뭐 이렇게 놀고 싶어서. 그럼 안 돼. 지금은 좀 타이트하게 해야 돼 이제. 왜냐면 지금이 딱 중요한 시기야. 첫 내신을 잘못 보잖아. 그러면 너희들 수시는 꿈도 못 꿔 이제. 1학년 때 내신을 망해버리면 어떻게 수를 쓸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근데 봐봐. 아 나는 근데 그냥 정시로 승부 볼래. 일찍부터 정시를 돌렸어. 걔네가 이길 수 있을까? 절대 못 이겨. 왜냐면 봐봐. 생각해봐. 아니 고1 내신을 망했어. 고1 내신을 망했어. 아 나는 그냥 정시를 돌릴래. 정시로 돌릴 거야. 그지? 그러면은 시험이 아직 멀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치열하게 공부를 안 해. 게다가 이제 공부 범위를 보면은 우리가 내신까지 다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를 대비하는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일찌감치 포기하고 정시를 가는 학생하고 누가 이길까? 게임이 안 돼 이거는. 나는 단 한 차례도 자기가 케이스를 보질 못했어. 단 한 명도. 왜냐면 내신 범위가 이만큼이잖아. 수능은 나오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 수능은 공부해야 될 범위 이 부분이야. 그러면 애초부터 요거만 한 애하고 이 넓은 범위를 공부를 다 한 애하고 당연히 게임이 되겠어. 이게 게임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내가 지금 늘 강조하지만 너희들 지금 조금 마음을 잡아야 돼.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야. 중3에서 그 고1 올라갈 때 겨울방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고1 내신을 잘해야 돼. 1학년 내신을 망해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손을 못 써. 1학년 때가. 그렇지? 그래서 조금 정신 차리고 힘들겠지만 좀 버텨야 돼. 봐봐. 절대 부등식이야. 절대 부등식은 이름이 개념이 뭐였니? 절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얘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x의 범위가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 이런 부등식을 뭐라고 하냐면 조건 부등식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 x가 1보다 작다. 이런 거는 조건 부등식이야. 그렇지? x가 1보다 작은 이러한 조건 하에서만 참여되는 거지만 절대 부등식은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그걸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가장 대표적인 얘기야.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거 볼게. 얘들아. 지금 얘는 항상 0보다 크지?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절대 부등식이야. 그럼 볼게 이거. 얘는 지금 이거 볼게. 얘는 뭐냐면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될 꼴이잖아. 인수분해가 안 돼. 그렇지만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우리가 이차함수 완전 제곱식부터 바꾸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지. 되겠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면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 필요해. 이렇게 되잖아. 지금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이런 거지. 되니? 요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차피 x는 실수니까 얘는 실수를 제곱한 거야.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 거기다가 4분의 3을 더했어? 그럼 얘는 당연히 0보다 크지. 그치? 그러니까 x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얘는 항상 성립해. 이러한 부등식을 뭐라고 하냐면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치? 그럴 때 거기 보면은 우리 책에 보면은 절대 부등식 개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 부등식이 아니라 이제 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뭐 실수의 성질이라는 제목 하에서 몇 개가 좀 나와 있는데 그건 나머지는 다 알고 있잖아. 3번하고 4번만 볼게. 3번, 4번은 많이 쓰니까 3번, 4번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실수의 제곱 더하면 실수의 제곱이지. 그치? 얘가 0이 나왔대. 우리 오늘 했던 거잖아. 실수의 제곱합이 0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A가 0이고 그리고 B도 0이다. 이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똑같은 얘기야. 필요 충분 조건이지. 제곱의 합이 0이면 둘 다 0이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값의 성질인데 절대값을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같다고. 그렇죠. 절대값을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어차피 양수 나오지? 그러니까 얘랑 똑같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질이 뭐냐면 절대값끼리 이렇게 곱했어. 그럼 얘는 하나의 절대값으로 이렇게 합칠 수 있다고. 요거까지. 얘는 그러니까 많이 싸워먹는 성질이니까 좀 기억을 하고. 근데 이거에 관한 문제를 좀 몇 개 볼 텐데 우리 20번 유형 다시 뒤로 갑시다. 유형 20번 가볼게요. 368번 봐봐. 368번을 봤을 때 내가 지금 방금 했던 요 문제야. 요거가 368번 볼게. 이렇게 돼. 지금 문제가 뭘 증명한 거냐면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요게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있어. 지금 뭘 증명할 거냐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A, B보다 큼을 밝혀야 돼. 우리가 이제
그래서 기본기로 깔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대소비교지? 대소비교야. A가 B보다 큼을 밝혀야 돼. 그렇죠? 대소비교라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소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A에서 B를 빼보는 거지. 그랬을 때 얘가 0보다 크면은 이거이면은 A가 B보다 크다. 이거지. 그러니까 대소비교를 한다는 얘기는 대소비교를 증명하라. 그런 얘기는 뭐냐? 빼본다는 얘기야. 뺐을 때 0보다 크면은 A가 앞에 그 질보다 크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곱에서 빼는 경우가 있어. 제곱을 했을 때 0보다 크면은 A가 B보다 크다. 얘는 언제 쓰냐면 얘는 용도가 있지. 제곱에서 무리식에서 무리식. 즉 루트가 있을 때는 우리가 대소비교가 안 되잖아. 뭐 예를 들어서 루트 3 빼기 루트 이거 계산이 되니? 안 되지. 여기서 멈추잖아 우리가. 그런 것처럼 루트가 있을 때는 뭐냐면 루트가 있을 때는 제곱을 해서 배운다 이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세 번째 A를 B로 나눠보는 경우가 있어. 얘가 지금 1보다 크면은 A가 B보다 크다. 우리가 대소비교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 어느 걸 선택할 거냐는 네, 그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이거 두 개를 빼본다는 거야. 그리고 2번과 3번은 조건이 있어. 2번과 3번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만 성립이 돼. 얘도 마찬가지야. A도 양수, B가 양수일 때만 성립이 된다. 그것 아주 좀 추가적으로 알고 있자고. 그럼 이걸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걸 증명해야 돼. 얘가 얘보다 큼을 밝히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빼야지. 그렇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봐. 지금 요 놈이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보이고 싶어. 나는 빼보겠다고. 지금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서 A, B를 뺐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그걸 증명하겠다 이거야. 그럼 봅시다. 여기서 요 놈을 조금 변형을 좀 시켜본다면 우리 앞에서 했던 요거랑 비슷해. 얘랑 상당히 비슷해. 그러면 이제 A에 대한 내림차 좀 적어보면은 얘를 이렇게 써볼까? 마이너스 BA B의 제곱이라고 한번 적어볼게. 그러면 완전 제곱식 형태를 바꿀 거야. 우리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방법은 반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지금 얘를 개수로 생각한다면 이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여기는 뭐 바꾸면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B의 A. 이거의 제곱이니까. 반의 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2분의 B. 이놈의 제곱에서. 정계하면은 여기 뭐가 되냐면 4분의 3의 B의 제곱. 이게 되겠지? 앞에 거랑 똑같잖아. 그치? 그럼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은 보이면 되는데 지금 A, B는 실수라고 했어. 그럼 얘는 실수의 제곱인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실수의 제곱이잖아. 0보다 크거나 같지. 맞지? 증명이 되잖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에 뭐가 들어가야 돼? 가에 들어갈 놈은 2분의 B지? 나에는 누구 들어가야 돼? 나. 봐봐. 여기서 봅시다. 이게 증명이 됐어. 그런데 우리가 항상 부등식의 증명은 항상 이 등호 성립이 되는 순간이지. 등호 성립. 등호는 언제 성립하지? 이 등호라고 하는 거는 뺐을 때 0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실수의 제곱하면 0이 된다는 얘기는 얘도 0, 얘도 0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냐면 등호는 B가 0일 때하고 B가 0이면 A도 자동적으로 0이 되겠지. 이렇게. 등호는 언제 성립된다? 등호는 A, B가 모두 0일 때 성립이 된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형 21번으로 넘어갈게. 유형 21번은 뭐 작년도 수도 문제지? 수도용도 문제가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분출 문제야. 절대값 들어간 문제. 문제를 보면은 뭘 증명할 거냐면 실수 A, B에 대해서 요거를 증명하겠다는 거지. 절대값 A, 절대값 B 얘가 크거나 같다. 절대값의 A 플러스 B지. 얘를 증명할 거야. 그럼 봅시다. 내가 아까 전에 대소비교지? 대소비교 증명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있잖아 얘들아. 이 두 번째. 내가 무리식만 적었지만은 무리식 플러스 어떤 경우도 절대값 들어간 경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제곱한 다음에 빼본다는 거지. 지금 봐봐. 얘가 지금 딱 전형적인 문제잖아. 지금 얘가 얘보다 큼을 밝혀야 돼. 그러면 절대값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없어. 그러면 제곱을 한 다음에 빼보겠다는 거지.
제곱. 그래서 앞에 걸 제곱한 거죠. 내가 지금 뭘 해볼 거냐면 이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지. 이거를 제곱한 거예요. 빼보겠다는 거죠. 이거 A 플러스 B지. 이거의 제곱을 빼보겠다는 거야. 얘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성립이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전개를 해보면 이놈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여기 적었지. 지웠네. 절대값을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똑같다고 그랬어. 그럼 얘는 A 제곱. 맞지?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B의 제곱. 그 다음 2배의 요놈. 그럼 얘는 절대값은 아까 전에 합칠 수 있다고 했지. 이렇게 되겠지. 앞에 거 전개하면. 그 다음에 뒤에 거 볼게. 뒤에 거 절대값을 제곱하냐 그냥 제곱하나 똑같다고 했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과 마찬가지로 빼면은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요놈 사라지니까 남는 거는 누구 남아? 2로 묶었을 때 2로 묶으면 절대값의 AB 마이너스 AB 이게 남지? 됐어? 이 문제가 좀 중요해. 봐봐. 여기까지는 되지? 여기서 내 해석을 해야 돼. 해석할게. 얘가 지금 0보다 큰지 작은지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데 여기서 절대값이 있으니까 케이스를 몇 가지 나눠야 돼? 나눠볼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AB가 0보다 클 때 그거랑 같을 때 이때하고 AB가 음수일 때하고 두 개 나눠볼게. 그럼 AB가 양수라면 어떻게 되니? 절대값 그냥 먹기지? 절대값 그냥 먹기면 되니까 여기 뭐가 되냐면 이때는 그냥 AB가 되니까 0이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이걸 해볼게. AB가 음수야. AB가 음수면 얘를 벗길 때 어떻게 벗겨? 마이너스를 달아주고 벗기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2AB가 될 거고 2랑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4AB가 되지. 됐어? 여기까지 문제 없니 세연이? 여기까지 봐봐. 그럼 봅시다. 지금 얘는 0이고 이때는 지금 뭐가 되고 있어? 얘가 음수잖아. 얘는 양수지. 됐어? 그러니까 지금 봐봐. 내가 제곱을 해서 빼봤더니만 0이 나오거나 양수가 나와. 0이거나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뭐가 성립이 된다. 따라서 이 절대값의 A 더하기 절대값의 B 얘가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거죠. B보다 절대값의 A 플러스 B보다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거야. 0이거나 양수가 나오니까.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 등호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바로 이걸 잘해야 돼. 등호 성립 조건. 항상 우리 부등식의 증명은 이제부터는 등호 성립 조건을 반드시 적어야 돼. 등호는 언제 성립해? 요 등호가 된다는 얘기네.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0이 된다는 얘기거든. 언제 0이 되지? 등호는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이 되지. 등호 성립 조건을 잘 채워야 된다고. 그럼 봅시다. 그 372번에 가에는 누구 들어가야 되겠어? 가에 들어가려면 그치? 요놈 들어가야 되지? 요게 가지? 지금 요놈이 가잖아. 여기 들어갈 요놈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나에는 누구 들어가야 돼? 등호 성립 조건 요놈 들어가야 되지. 요놈이 바로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테마야. 마지막 테마인데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네. 봐봐. 우리 다시 앞으로 한번 볼까? 산술기가 남았어 이제. 4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산술기의 풀이점이 나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이라고 했고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뭐냐면 산술기하 평균이야. 그럼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우선 봅시다. 산술기하 평균은 우선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전제 조건이 A하고 B가 양수야. 양수 조건이 있을 때만 성립이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술기하 문제는 여기서 처음 나오지만은 앞으로 계속 나와. 잊혀질만 하면 문제 섞여 나오기 때문에 산술기하는 항상 우리가 이제 항상 품고 가야 되는 내용이고 산술기하의 전제 조건은 항상 양수 조건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양수 조건이 보이잖아. 그러면 항상 의심을 해야 될 게 산술기하야 우리가. 그럼 산술 평균이 뭔지를 우선 알아야 되는데 산술 평균은 뭐냐면 우리가 평균할 때 방식이야. 산술적인 평균이지. 두 개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가는 거. 이게 산술 평균이지. 얘를 산술 평균이라고 해. 얘를 산술 평균이라고 하고 기하 평균의 정의는 뭐냐면
기하평균은 루트 AB. 얘를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거지. 이 둘 사이 관계야. 이 둘 사이의 관계인데 항상 성립하는 공식이야.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냐면 이 산술평균은 즉 2분의 A 플러스 B는 항상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아. 이게 바로 뭐냐면 절대 공식이야. 그리고 등호는 어디서 봐요? 등호는 A하고 B가 같을 때 성립이 된다. 이게 결론인데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얘가 얘보다 큼을 밝히고 싶어. 그럼 빼보면 되겠지? 빼보면 돼. 내가 지금 얘에서 얘 빼볼게. 즉 2분의 증명을 이렇게 한다는 거야. 증명은 왜 이렇게 증명은 내가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마이너스 루트 AB 얘를 빼보겠다는 거죠. 얘를 빼볼게. 그럼 이거 통분합시다. 통분하면 어떻게 되지? 2분의 A 더하기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2 루트 AB지. 네?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얘는 A라고 하는 건 루트 A의 제곱이지. 마이너스 2의 루트의 AB 플러스 여기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럼 이런 건 뭐가 되냐면 결과적으로 2분의 뭐가 되겠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이놈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맞지? 그럼 봅시다. 그러면 얘는 어차피 무리수도 실수지. 우리가 실수 범위 안에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있지. 그러니까 루트끼리 뺐어. 그럼 이 결과물은 당연히 실수가 돼. 실수끼리 사치 계산을 하면은 실수가 되거든. 실수의 제곱이 돼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지. 증명이 됐지. 증명이 끝났어. 그러면 등호는 언제 준다? 0이 되는 순간이지. 언제 0이 되겠어? 등호는 A하고 B가 같을 때 성립이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산술기하 평균의 내용이야. 그치? 그리고 등호 성립 조건은 두 개가 같을 때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양수 조건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치? 그러니까 봐. 우리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봐봐. 여기 얘가 성립이래. 여기 양변에 2를 곱해볼게. 양변에 2를 곱하면 A 플러스 B는 2 루트 AB 이게 항상 성립이 된다는 얘기지?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네모 더하기 세모.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거. 꼴이 네모 더하기 세모는 항상 크게 나타나는 거야. 누구? 2배 루트의 네모 세모. 이 꼴이 나는 거죠. 항상. 요 구조가 나온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 알겠니? 요거에 관한 문제 볼 텐데 산술기하는 내신 문제에 적어도 두 문제야. 적어도 미니멈이야. 그래서 워낙 잘 나오는 애고. 여기서 내가 지금 374번을 한번 해볼게. 산술기하 374번. 그러면 지금 여기 누굴 동그라미 쳐야 될까? 양수. 그렇지. 양수 조건이 있어야지만 산술기하 쓸 수 있다고 했어. 374번을 봤을 때 양수 조건이 붙어있지? 그러면 산술기하고 냄새가 나지? 그럴 때 지금 양수 XY에 대해서 X에 이게 있어. 그치? 요거는 XY가 얼마일 때 A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B를 갖는다 이랬어. 그러면 지금 얘는 XY 양수라고 돼 있지? 그럼 1차적으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면 전개를 해야 돼. 전개. 얘부터 전개 한번 해볼게. 전개하면 XY 되지?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이거 하면 XY. 요거 해볼까? 요거 하면 뭐가 되지? XY분의 2, 8, 16 요거 되고 그 다음에 요런 건 얼마? 8. 요거 하면 2지. 그러니까 10이 되겠지. 전개하면. 우선 1차적으로 전개를 했어. 그럼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니? XY 양수라는 조건이 있지? XY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 그러면 산술기하가 반드시 성립이 된다 이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지금 봐. 얘를 네모라고 보면 되잖아. 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얘를 세모라고 볼게. 동그라미 세모라고 본다면 둘 다 모두 양수지. 이제 둘 다 양수잖아. 그럼 얘는 크거나 같다는 거야. 뭐라고 했어? 이런 구조라고 했지. 네모 더하기 세모는 2배 루트의 네모 세모야. 그치? 그럼 얘는 2배 루트의 요놈 곱하기 요놈이겠지. 그러니까 xy분의 16. 얘가 항상 성립이 된다는 거야. 10은 그냥 따라다니는 거지. 무슨니까? 산술기야. 딱 요 구조를 생각하라고. 되니 이거? 이 xy 자체를
동그라미 이 자체를 동그라미랑 세모로 보는 거야. 둘 다 양수니까. 양수일 때는 여기 성립이 된다고. 네모 양수, 세모 양수면 항상 이런 거죠. 그러면 약분되니까 얼마냐면 여기 4로 나가지? 그러니까 얘는 8이고 18이 되겠지. 최소값은 얼마나? 최소값은 B는 18이 된다 이 얘기지? 바로 찾았어.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X, Y가 등호 언제 성립하니? 우리 등호 성립 조건이 뭐 있어? 잘 봐봐. 여기에서 산수기 해볼게. A, B가 같을 때 등호 성립이 된대.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지? 등호는 네모하고 세모가 같을 때겠지? 그럼 여기서는 네모에 해당하는 게 요놈이잖아. 세모에 해당하는 게 요놈이고. 그러니까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등호는 XY하고 XY-16이 같을 때잖아. 맞아? 이때 성립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XY가 얼마나 얘기지? XY가 XY 제곱이 16이니까 XY는 양수니까 당연히 4를 의미하겠지. 그래서 지금 요거 스몰의 결과가 된다. 4가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유제들 엄청 많으니까 다 해와야 돼 이거. 산술이야. 그 다음에 저 물리치료 시간 더 가야 돼 오늘. 알았어. 유형 23번 볼게요. 유형 23번. 영재점을 들여서 좀 조심해. 산술기한까지 유형 23번은 좋다. 79번을 가보면 문제 이렇게 돼 있어. x가 마이너스보다 크대. 그다음에 넘어가 볼게. 그럼 x 플러스 0보다 크다는 얘기지. 이거지. 제가 x 마이너스보다 클때 지금 요거에 그리고 얘는 한 단계에서 응용이 된 거지. 이거분의 9. 요거에 최소값하고 그때 x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봅시다. 지금 조건이 뭐가 나와 있어? 조건이 x 플러스 1이 양수라는 얘기 있어. 그러면 이 양수 조건을 써먹어야 되잖아 우리가. 그럼 얘를 어떻게 x 플러스 1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렇지 않을까? 지금 얘를 네모라고 봤을 때 이 네모가 양수니까 얘를 써먹으려면 요걸 약간 좀 변형을 해야 되겠어. 어떤 식으로? 얘를 x 플러스 1로 내가 바꿔 이렇게. 딱 내가 x 플러스 1을 줬겠잖아. 이거 더하기 여기 x 플러스 1분의 9. 그럼 원식과 변화가 없으려면 여기 다시 수학에서 우리 많이 쓰는 기법이지. 줬다 뺏는 거. 여기 9 하나 줬으니까 다시 빼야지. 지금 원식까지는 변화가 없어? 됐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요게 양수라고 돼 있어. 얘가 네모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얘가 세모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둘 다 양수지? 둘 다 양수니까 뭐가 성립이 된다? 산술기하가 성립이 되더라.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의 네모 곱하기 세모지. 2개 곱했어. 2개 곱하면 얘 뿅뿅 사라지고 얼마 남아? 81 남지. 약분되잖아. 그 다음에 9는 그냥 따라 다니는 거야. 9는 마이너스 9는 따라 다니는 거지. 그러면 이거 얼마 된다? 18에서 9를 뺐으니까 얘는 아마 9가 되겠지. 지금 문제는 뭘 구하는 거니? 최소값 구하시오. 이게 바로 라지엠이지. 스몰m. 최소값이 됐고 그때 x값도 구하래. 그러면 그때 x값이라고 하는 거는 등호 성립 조건이지. 이거 등호 언제 성립? 이 등호는 네모하고 세모가 같을 때야. 즉 뭐냐면 9의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1분의 9가 같을 때 이게 성립이 된다 이거고. 이런 약분시키면 따라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얼마일 때 1일 때 성립이 된다 이 얘기니까. 그치? 여기서 x 플러스 1은 얼마? 1이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1인데 얘는 될 수가 없지. 왜냐면 x 플러스 1이 양수니까. 이때 x가 얼마지? x가 0이 되지. 그러니까 x가 0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마이너스 최소값 9를 갖는다 이거지. 할 수 있겠니 이거? 산술이야. 한 문제만 더 할게. 385번. 코시는 못하겠다. 코시까지. 숙제는 393번까지 오는데 393번. 393번까지. 봅시다. 유형 24번을 볼게. 얘도 산술기야. 지금 두 양수. 얘도 양수지. 385번. 양수 조건이 있어. 양수 XY 모두 양수보다 크다. 산술기한 냄새가 나는 거지. 그런데 지금 합의 일정에 EX
더하기 3y가 얼마? 6이야. 이렇게 합의점할 때 지금 문제는 xy의 최대값 구하시오. xy의 최대값. 그리고 그때의 xy. 봅시다. 그러면 지금 xy가 모두 양수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지. 맞지? 그럼 뭐가 정립이 되겠어? 2x 더하기 3y 얘 양수니까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에 요놈 곱하기 요놈이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6 xy 되겠어? 그렇지 않지? 근데 지금 이게 얼마래? 얘가 6이라며. 그럼 나온 거지. 약분시키면 3이지. 따라서 루트에 6xy는 3보다 작거나 이 얘기야. 양변을 제곱합시다. 양변을 제곱하면 6xy는 제곱했으니까 9지. 그럼 xy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지. 근데 xy의 지금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이거는 2분의 3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 xy 구하는 얘기는 등호선을 조건이지. 얘들아 등호 어디서 선택해? 등호선을 조건 항상 조심해야 돼. 얘가 네모가 되는 거고 얘가 세모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등호는 2x하고 3y가 같을 때거든. 2x하고 3y. 그럼 볼게. 2x하고 3y 같대. 그러면 3y 대신에 2x 넣고 여기다 집어넣을게. 그럼 뭐가 되냐면 2x에다가 3y 대신에 다시 또 2x를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여기 이게 6인 거니까 x는 얼마가 되냐면 x는 2분의 3이지. 그럼 y 얼마? y는 여기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약분되니까 3이지. y는 1이네. 그러니까 x는 2분의 3, y는 1이 되지. 되겠어 이거?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오늘 숙제는 393번까지 한번 해봐. 그래도 해보고 오늘 거는 중요한 게 워낙 많았으니까 복습을 다 해야 돼. 알겠지? 집에서 일주일 동안 좀 열심히 해오고 다음 주에 이제 함수 들어갈 거야. 함수 또 어려. 함수도 쉽지 않아. 수학 다 쉽지 않아. 처음 배우면 더 그래. 처음 개척할 때가 가장 어려워. 두 번째 그래야지.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가 좀 더 낫다고. 알겠지? 여기까지 할게. 고생 많이 했어. 세연이 좀 숙제 좀 하다.